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 말이죠. 우리 교재는 안 나와져 있는데 우리 186페이지인가요?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제 밑에 바로 이렇게 적어놨네.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네. 자, 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용도 지역 요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용도 지역. 우리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어떤 학습 목표가 뭐냐면 지역이든 지구든 지구든 구역이든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존이라고 그랬죠. 요 존에서는 우리 학습 목표가 대상과 절차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는가 이걸 묻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얘는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한다. 결정하는 거지. 관리 결정하지.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다가 용도지역 한번 지정하고 나면 끝입니까? 바꿀 수도 있습니까? 여기 주거지역 한번 지정했으면 끝이요. 바꿀 수도 있어. 한 번 주거지역은 영원한 주거지역이야. 한 번 그린벨트는 죽어도 그린벨트야. 바꿀 수 있죠. 바꾸는 걸 우리는 변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을 하는데 결정했던 걸 뭐 할 수도 있어.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보면은 이 결정이라고 안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 지정이라 돼 있지. 아까 170페이지인가 뭐 있었잖아. 거기 박스안에 1번에 보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이렇게 적어놨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뭐라고 이해할까? 지정과 결정은 같은 말이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용도지역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하지.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지. 같은 말이죠. 관리계획 절차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말이나 결정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럼 결정과 지정은 관리계획에서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뭐라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지. 아시겠죠? 결정과 지정은 같다. 그럼 제 말이 맞다 틀리나 보세요. 요 6개는 전부 다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여기서 맞지?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제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요 6개는 끝날 때까지 뭐라고 대답하자?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시겠죠? 지역지구 구역 같으면 관리계획 절차로만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변경은 지정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주거지역 지정했다가 상업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 변경하려면 역시 무슨 절차로 하라는 거야? 관리계획 절차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로 하고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변경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경이 뭐예요? 그러면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법에서 뭔가를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변경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야? 새로운 행위다. 응? 새로운 행위란 말의 의미가 뭐지? 다시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지정하는 거나 변경하는 거나. 이게 새로운 행위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몇 프로 이해됐어? 100% 다 됐어?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뭔가를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허가 받는 거지. 그게 새로운 행위야. 아시겠죠? 자, 내가 뭔가를 인가를 받아냈어. 인가 받은 내용을 바꾸고 싶어. 변경하고 싶어. 어떻게? 새로운 행위니까 어떻게? 다시 인가 받아야지. 그게 새로운 행위라고. 아시겠죠? 자, 내가 뭔가를 신고를 했어. 신고한 걸 변경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다시 신고해야 돼. 다시 하라는 게 그게 새로운 행위라니까. 자, 뭔가를 승인을 받았어. 변경하고 싶어. 어떻게? 끝까지 고민만 하네. 끝까지. 아니 다시 하라고.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새로운 행위라고. 아시겠죠? 자, 허가인가 승인 받았어. 받았는데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 변경하는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야. 어떻게 할까? 응? 이건 모르지. 한 가지는 알아. 자, 허가를 받았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허가 받는다고 했어. 상식을 물어보는 거야. 아까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변경을 하는 내용이 경미한 거야. 경미. 다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래야지. 아, 다시 허가 받을 것 같으면 그게 왜 경미한 거야, 그게. 다시 허가 받는다는 말은 그 경미하지 않은 거예요. 경미하단 말은 허가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인가를 다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공법에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신고를 하고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통지를 하고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변경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 공법에 야 변경하려면 통지해 하는 게 딱 한 번 나와. 변경하려면 신고해 하는 게 개발법에 한 번 나오고 정비법에 많이 나와. 딱 몇 개만 잡을 거야. 한 개 개발법에 신고하는 거 한 개 딱 잡고 나머지는 전부 뭐 한다고 경미한 변경은 그냥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 변경을 할 때 경미한 걸 바꾼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인가 신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게 이게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있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1년 내내 공부할 내용이야. 1년 내내. 지금 우리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 오늘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 변경도 새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절차로 해?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된 걸 변경하려고 그래 어떻게? 다시 관리계획. 아시겠죠? 다시 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을 어떻게? 그냥 이번 시험에 나왔어 또. 그 경미한 변경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내용이 이번 시험에 나왔어. 그런데 한 번만 들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아마 여기도 했을 거야. 그런데 한두 번 들은 내용은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그게 문제지. 한두 번 들은 기억이 안 나. 우리는 늘 시험에 자주 다뤄졌던 내용을 중요하다 그러거든. 다뤄졌던 내용 그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막 끄집어 내버리면 또 못 맞추는 거야. 그게 자 절차 얘기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절차는 누가 결정권자가 예, 우리 머리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렇다니까 스스로 인정해야 돼. 돌아서면 잊어버려. 뭐 돌아서면 잊어버려. 가만 앉아 있어도 기억 안 나는데.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그렇죠.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이게 절차야. 결정권자. 자, 그럼 결정권자 뭘 뽑읍시다. 높은 장관부터 한번 가보자. 누구? 국장 결정권 있죠. 또 누구? 시도의사 결정권 있죠. 그 다음 또 누구? 대도시. 지구 단위 계획 빼고는 대도시만 결정권 있잖아. 얘들이 무슨 절차?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 이게 절차고. 자, 또 우리 지금 물어보는 게 방금 우리가 대상 21개 있지요. 그걸 지정하는 목적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 절차에서. 그리고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얘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뭐를 해서 행위를 제한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자 이 말이죠. 그게 목적이잖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이렇게 21개로 또 조례로 쪼개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가 결국은 뭐 공부한다?
행위 제한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 공부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우리 시험에 매년 안 빠지는 내용이 뭐다? 요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을 세 가지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행위 제한 있죠? 방금 읽어봤잖아요. 그 행위 제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요 세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 책 방금 우리 읽었잖아. 거기 186페이지. 거기에 뭐 파란 색깔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뭐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시고 지금 적어놨죠. 거기다가 그 제목만 한번 적어봐. 그 요 세 가지를 용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용도 지역이 21개로 쪼개지는데 용도 지역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건축 제한이 달라지고 건폐 용적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땅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에 따라서 요 세 가지가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건축 제한이라는 게 뭐냐? 건축 제한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응? 이게 건축 제한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건축 제한하면은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건축물의 용도, 종류 정도만 떠올리면 돼. 그 쉽게 말해서 내 땅의 용도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죠. 응? 내 땅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따라서 호텔을 지을 수 있나 없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 없나 여기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중요해요 안 해요? 아 중요하지. 그러면 내가 땅을 살 때 기본적으로 뭐는 알고 사야 돼? 용도지역이 뭔지는 알고 사야지. 용도지역이 뭔지.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은 제가 오늘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제를 할게요. 이거는 건축물에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거예요.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걸 뭐라고 한다?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뭐 이건 나중에 상식이 돼야 돼.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든 안 하든 건폐율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건폐율이라는 얘기는 이 폐자가요 은폐한다 들어보셨죠? 은폐 숨긴다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건축물로 대지를 덮어버리는 거야. 대지가 이만큼 있어. 대지가 이만큼 있는 땅에 건물을 짓는데 이 대지를 건물로 덮어버리는 거야. 건물로 이만큼을 덮어버려. 자, 건물로 이만큼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요 그림은 위에서 본 걸까요? 옆에서 본 걸까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지가 이만큼 있는데 건축물이 이만큼 지금 대지를 덮어버렸어. 그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이 대지를 덮어버리는 비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불러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뭐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 아니고 대지 면적은 다 다른데 그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 몇 %를 차지하느냐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다 그러면 100%가 아니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제곱미터다 가정을 했을 때 이 건축 면적이 도대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70제곱미터를 건축 면적이 차지하더라 그러면 요거는 건폐율이 70%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80%를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건폐율이 80%야. 위에서 내려봤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수평적 규제예요, 수직적 규제예요. 수평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규제를 할까? 이 대지에 100%를 건축물을 지어라 그러면 대지 안에 꽉 들어차게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100%는 없어요. 최고 높은 게 90이야.
제일 땅값 비싼 중심상업지역 있죠. 거기에 그 90이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대지 안에 꽉 들어차게 짓지 말라는 얘기지. 그 말이잖아요. 건폐율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은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 안에 꽉 들어차게 건물을 짓지 마세요. 이게 건폐율의 목적인 거야. 꽉 들어차게 짓지 말란 말은 이런 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잖아. 자, 건물을 안 짓고 남겨두는 땅을 우리는 공지라고 부릅니다. 공지가 빌공자예요. 빌공자. 빈 땅. 이해되셨어요? 그럼 왜 공지를 남겨두려고 공지가 있어야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들어오고 아시겠죠? 일조, 채광, 통풍, 또 여주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우리 집에 연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우리가 집합 건물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옆집 아저씨가 또라이면 내가 불안해. 그렇잖아요. 벽이 붙어 있잖아. 옆집에서 불지를 부리면 우리 집까지 불 난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집합 건물의 제일 큰 단점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재가 났을 때 불이 연소가 되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이 목적이 공지를 남겨두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개론 시간에 물어보겠지. 왜? 이거는 법조문이 아니니까. 우리 공법은 법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뭐예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럼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 다르다는 거네. 요 수치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물어보는 수치. 올해는 안 물어봤을 걸 아마. 안 물어봤을 걸. 왜? 그래 어렵거든. 매물의 부동을 안 물어봐야 어려울 거 아니야. 안 물어본 데서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뜻이라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뜻이라니까. 내 나오던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라니까. 진짜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담당 특히 2차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웃겨 죽겠어 나는. 뭔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초반부터 공법은 초반부터 잡아야 돼. 초반에 좀 잡아 놓으면 나중에 편해. 근데 초반에 안 하고 나중에 2차 과목을 다른 과목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 말이에요. 다른 과목은 뒤에 가서 뭐 외우고 막 이렇게 밤새면서 벼락 공부를 해도 될 수 있지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벼락 공부를 안 돼. 얘는 벼락 공부를 안 되는 거야. 용정률은 뭐냐? 이 적자가 쌓는다는 뜻이야. 적자가 물건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야. 적재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뭘 쌓아 올리냐?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야. 건물을. 자, 대지가 이렇게 있지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려요. 요렇게. 그럼 요거는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인데 이 바닥이 각 층의 바닥이 40제곱미터로 올라갔어. 그럼 아까 건폐율로 치면은 대지가 100인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건축 면적은 40이야. 그럼 건폐율은 얼마를 적용한 거죠? 40%를 지은 거야, 지금. 60%를 공지로 남겨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2층, 3층, 4층이 똑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 1층, 2층, 3층, 4층 바닥이 똑같죠? 40으로. 이 바닥 면적을 다 합하는 걸 우리는 연 면적이라고 그래. 이 연자가 합한다는 뜻이야. 연. 면적을 합한 거야. 그럼 연 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면 합계는 이걸 연 면적을 뭐라고 하면 적어볼까?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한 건물에서 바닥 면적을 합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두 동이야. 그러면 이 건물의 바닥 면적하기 연면적이 있겠죠? 이 건물에도 연면적이 있겠죠? 그거 합하면은 그거는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연면적은 한 건물에서 바닥 면적 합한 걸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연면적이 크면 커질수록 바닥 면적이 많이 생기죠. 건폐율은 이만큼 똑같이 올라간다면은 층수가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면 옆으로 커지든지 바닥 면적. 그러니까 그 이 연 면적을 너무 많이 못 짓도록 하는 게 바로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연 면적의 비율을 규제를 하는 제도예요. 그럼 용적률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 대지. 항상 대지가 기준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 연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 위에서 내려다본 건물의 면적은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면적 있잖아.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 그 건축 면적의 비율을 정하는 게 건폐율이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바닥 면적을 합계 연 면적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이건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자 그러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지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본 건축 면적의 비율을 규제하느냐, 옆에서 바라본 연 면적의 비율을 규제하느냐.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에 관해서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수치 외우는 그 계산 문제, 건축법에도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런다니까. 최근에 들어서서 뭐 좀 뜸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건폐율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뭐 무조건 안 빠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뭘 정하는 게 중요하다? 학습의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획 3개를 받고, 자, 우리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용도지역을 봤는데, 용도지역의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뭐 행위, 제한 3가지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용도지역 봤으면 이제 뭘 봐야 돼? 용도지구를 봐야죠.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뭘까? 용도지구도 쫀인가요? 쫀이잖아, 쫀.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다 이거 범위 정하는 거잖아. 쫀 정하는 거잖아. 쫀은 우리 학습 목표가 늘 똑같아. 대상과 절차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다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행위제한. 그러니까 똑같아. 학습 목표는 결국은 행위제한이에요. 용도지구도 이거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 해봅시다. 용도지구는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에? 똑같다니까. 6개 끝날 때까지 다 그렇게 대답하시라니까. 다시.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해. 결정권자 누군데?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시장. 아시겠죠? 얘들이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요거 외우는 거야. 요거. 올해 시험도 요거 나왔네. 올해 요거는 맞추라고 그냥 준 거야. 올해 시험 요거 맞춰 이렇게. 자, 용도지구 종류 외워야 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종류는 요거는 외우는 거야. 요거는 뭐 수tun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야 되는 거. 방법이 없어. 자, 용도지구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거기 186페이지 나와 있지요. 자,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가로 묶었어요. 얘들이 누구요? 결정권자죠.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항상 지정 다음에는 무슨 말이 따라 나와? 변경.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변경도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10번까지 나와 있죠. 근데 10번에는 뭐라고 적어놨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용도지구를 지정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용도지구는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제가 법 이렇게 적으면 그 법률이야. 법에서 지정하는 게 9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지정한 게 없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용도지구는 없어.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아까 특징이 뭐였어요? 용도지구는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용도지구의 특징은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지역하고 차이점이야. 지역하고 차이점. 아까 지역은 도시지역을 16개로 세분했는데 필요하면 그걸 세분할 수 있었잖아. 조례로. 근데 용도지구는 조례로 새로 뭐를 할 수도 있다? 지정, 신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물어볼까? 조례는 공부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또 그걸 대통령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고요. 대통령에서 요거는 지자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또 위임을 해요. 요거는 지자체고 법하고 대통령까지는 우리 전국토에 적용되는 법령이죠. 요거는 그 지자체마다 다른 거잖아. 응? 항상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할 때 무한정으로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하던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거는 백지 위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백지 수표 이런 거 주면 돼, 안 돼? 저한테 와가 백지 수표 나한테 주면 돼, 안 돼? 고민이 좀 되는 모양인데 백지 수표는 되는데 백지 위임은 안 돼. 만약에 대통령령에서 이건 조례 네가 알아서 정해 이렇게 해놨죠. 근데 범위를 아무것도 안 정하고 네가 알아서 그래 그러면 무효야, 무효. 항상 대통령에서 조례로 이렇게 넘겨줄 때는 항상 뭐는 정해놔? 기준은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뭐는 공부 한번 할까? 조례로 용도지구를 만들 수는 있는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만들 때의 기준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말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법에서 정하는 9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법에서 정한 요 9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요 9가지를 또 세분을 해요. 세분을. 자, 뭘로 세분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시행령으로 세분해요. 자, 우리가 조례의 특징, 우리 용도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쪼개는 것도 조례로 신설도 했는데 조례로 또 뭐도 해요? 세분도 해요. 그래서 용도지구 하면은 뭐를 잊으면 안 돼? 조례를 잊으면 안 돼. 이번 시험에는 여기 안 나왔는데 내년 시험에는 요 조례로 세분하는 걸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꼭 잡아야 돼. 그래서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할 수도 있고 조례로 뭐 할 수도 있다? 세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것만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자,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하는데요. 요 9개를 다 세분하는 게 아니에요. 9개 중에 5개만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안 돼? 4개는 안 되지? 그 4개. 자, 그럼 그 4개, 요 5개하고 4개를 외우면 우리는 몇 개를 외우는 거야? 9개를 외우지. 요 5개를 일단 이렇게 우리가 외울 거예요. 보경방 취계라고 이렇게 외울 겁니다. 보경방 취계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외워봅시다. 용도지구를 법률에서 9개를 지정을 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세운하는 게 몇 개라고? 5개. 그 5개를 뭐라고 외웠어? 보경방 취계. 한 번만 더. 보경방 취계. 이제는 보경방 취계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거 연습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이번하고 1월, 2월 과정에서 그걸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요 5개 했네. 5개 외웠네.
요 5개 외웠으니까 이제 4개만 외우면 되겠네. 요 4개를 우리는 막 복고, 특방 이렇게 외워봅시다. 복고, 특방. 뭐라고요? 복고, 특방. 자, 9개를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보경방, 취계, 복고, 특방. 이렇게 9개를 외우세요. 복고, 특방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복고, 특방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례로 세분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시험 내년에 시험에 이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경, 중, 특 이렇게 외울 겁니다. 경은 뭐 가볍다. 중은 뭐 또 가벼워. 무겁다. 무거울 중자잖아. 특은 뭐 특별히 무겁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경, 중, 특. 근데 실계인데 왜 4개야? 여기 경이 있잖아. 경이 있죠. 경관지구라는 건데 경관지구가 여기 세분됐죠. 여기서 세분된 놈 중에 특화 경관지구라고 있는데 요 놈을 또 세분할 수 있어. 여기서 세분된 걸 또 세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가 4개가 되는 거야. 지금은 그냥 요 첫 글자만 이렇게 이해하고 뭔지는 모르니까. 자, 요걸 지금 우리가 이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돼 있죠. 자, 누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괄호 묶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걔들이 누구예요? 결정권자지. 그러니까 지정하거나 세분하거나 절차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들은 무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돼 있죠. 얘들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몇 개라고? 5개. 방금 우리 그거 5개 우리는 뭐라고 외운 거예요? 보경방, 취계 이렇게 외운 거야. 보경방, 취계라고 외우신 겁니다. 보경방, 취계라고 외운 거예요. 그 보경방, 취계 이름이 뭔지를 볼까? 보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있네. 무슨 지구? 보호지구 외우셔야 돼. 무슨 지구가 있어? 보호지구. 보호지구예요? 보존지구예요? 보호지구입니다. 보존지구 하면 틀려. 보존지구 하면 틀려. 전에는 보존지구가 있었어요. 보호지구다. 경이 뭐죠? 경관지구. 경관지구. 방이 뭐죠? 방제죠. 방제지구. 방제지구입니다. 재해를 막는 거. 그게 보경방이에요. 취가 뭐예요? 취락지구. 개가 뭐예요?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보경방 취계 5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 보호지구가 어떻게 세분되어져 있어요? 역사, 문화, 환경. 역사, 문화, 환경이죠. 제목에 역사, 문화, 환경의 밑줄. 역사, 문화, 환경의 밑줄. 역사, 문화, 환경. 역사 동그라미, 문화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역사, 문화, 환경.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있고 중이 뭔가요? 중요시설물이죠. 중요시설물 밑줄.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중요시설물이 뭔지 요것도 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생태계는 말 그대로 생태계예요. 생태. 그래, 요건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보호지구 우리 시험에 세분 종류 아니면은 지정 목적을 자주 물어보는데 역사, 문화, 환경 요거 하고 중요시설물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첫 글자를 따서 역중생 이렇게 외울 겁니다. 역중생. 자,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분된다? 역중생입니다. 중생을 보호해야지요. 자, 보호경. 경이 뭡니까? 경관지구죠. 경관지구. 경관이 뭔지는 아시겠죠? 경관 느낌이 오죠? 경관하고 환경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와요. 자,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멋지다. 경관이다, 환경이다. 그거 경관이야. 그 도시 경관, 자연 경관 아시겠죠? 자, 산지, 구릉지 같은 자연 경관도 있고 도시 경관도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도 있어. 우리 동네는 주변에 학군이 좋다. 뭐가 좋아? 학군이 좋으면 뭐 경관이요, 환경이요? 환경이 좋은 거죠. 환경. 교통이 좋다. 이런 거는 지리적 환경 아시겠죠? 환경이고 이는 이제 도시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 하면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연이나 뭐 어떤 거. 요거는 거꾸로 외웁니다. 세 번째 무슨 경관이에요? 특화 경관지구죠. 특화 경관. 특화 동그라미. 그 위에 시가지죠. 시가지 밑줄. 시가지 경관. 첫 번째 자연이죠. 자연 경관. 거꾸로 외웁니다. 특시자 이렇게 외울게요. 특시자. 특시자. 자, 경관지구는 어떻게 외운다고? 특시자. 특이 뭐예요? 특화. 요 특화 경관은 나중에 조례로 세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세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시가 뭐예요? 시가지. 자가 뭐예요? 자연. 뭐 나중에 그 지적 목적은 다음에 알면 되고 지금 뭐라 특시자를 외우시는 거야. 왜 거꾸로 외웠느냐? 바로 밑에 방제지구 있죠. 방제지구하고 이름이 똑같아. 시자. 방제지구는 시자죠. 시가지 밑줄. 자연 밑줄. 그래서 경관지구의 특시자와 방제지구의 시자는 이름이 똑같아요. 시가 뭐예요? 시가지. 시가지. 자가 뭐예요? 자연. 자연. 그래서 보경방 이렇게 외웠습니다. 경방. 경관지구 특시자. 방제지구 시자. 보호지구는 뭐? 역중생. 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이 있고 집단취락이 있죠. 자연취락이 있고 집단취락이 있다. 이건 뭐 첫 글자 안 따도 넣어도 됩니다. 자연취락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마을, 그 마을을 뭐한다? 정비한다. 이게 자연취락이고요.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인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집단취락은 의미가 뭐야? 집단화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집단화시킨 거야. 자연적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마을, 이거는 자연취락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쪽으로 끌어모아, 이게 집단취락이야. 그래서 취락은 자연취락, 집단취락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자, 걔는 뭐예요? 걔가 뭐라고? 개발진흥지구죠. 그거부터 읽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지구? 개발진흥. 개발을 진흥한다는 뜻이잖아. 자, 주거개발이죠. 주자의 동그라미.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 밑줄. 산자의 동그라미. 관광휴양이죠. 밑줄. 관광휴양. 관자의 동그라미. 자, 주거는 말 그대로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한다는 뜻이고요. 산은 산업하고 뭐예요? 산업유통이죠. 산업은 공업 물류잖아. 유통. 아시겠죠? 이번 시험에 그거 나왔잖아. 그거 딱 뭐라고 물어봤어?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용도지구가 무슨 지구일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냥 주는 문제지. 산업유통. 관광휴양은 말 그대로 관광휴양 기능 중심이죠. 그러니까 뭐 얘들은 나중에 목적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주산관 요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주산관. 한번 따라해요. 주산관. 자, 이 주산관이 두 개 이상이 복합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복합 동그라미 치세요. 복합은 주산관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 뭐 거기다가 두 개 이상 거기 밑줄 한번 줘보세요. 옆에 두 개 이상. 반대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있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 주산관이 없는 거예요. 주산관 말고 다른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할 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어디에다 밑줄한 거 볼까? 외의 기능. 그러니까 주산관 외의 기능 중심이죠.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다. 요거는 이제 3, 4월 과정에 가서 구체적인 목적을 보면 돼. 우리는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내워봅시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세 가지를 외워야 돼. 주산관. 이게 두 개 이상이다 뭐? 복합. 이거 왜 기능이다? 특정. 주산관 복특이야.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보호지구는 뭐죠? 역중생. 자, 경관지구는 뭐죠? 특시자. 방제지구는 뭐죠? 시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첫 글자 다 외워도 되는데 외워도 마음대로 하세요. 개발진흥지구는 뭐야? 주상관, 복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 보면 복영방 취계 빼고 나머지 복고 특방을 찾아봅니다. 복이 뭐예요? 맨 밑에 9번에 나와 있네. 자, 복합 용도지구 밑줄. 복합 용도지구. 그 복합이란 말이 동그라미 치고. 고가 뭐예요? 그 저 위 2번에 있네. 2번. 고도지구. 고도지구 밑줄. 자, 특이 뭐예요? 저 8번에 있네.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방이 뭐예요? 4번에 나와 있네. 3번에 나와 있네. 방화지구. 요 네 개가 복고 특방입니다. 그럼 요 네 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다. 종료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 나와 있죠. 용도지구 행위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보셨느냐? 용도지구의 대상, 그 다음에 뭐 절차, 그 다음에 뭐 행위 제한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아까 용도지역은 행위 제한을 몇 개를 했어요? 용도지역 행위 제한 아까 몇 개 했어? 3개 했잖아. 1번이 뭐? 건축 제한. 2번이 건폐율. 3번이 용적률. 3개 했죠. 그 중에 우리 용도지구는 3개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3개는 용도 지역에서 하는 거고, 지구는 지역에서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서 하는 거고, 지역에서 하는 거고, 우리 용도 지구는 건축 제한을 더해가지고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용도 지역 기능 정진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까 용도 지구의 개념이 뭐였어?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에서 하는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응? 설탕은 커피에 넣어서 맛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해서 커피 맛을 더 잘 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갑니까? 그 용도 지구잖아.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도 건축 제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족하면 용도 지구로 건축 제한을 또 한다고. 응? 그래서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과 용도 지구 건축 제한을 두 개를 다 받는다고. 그런 의미라고. 이해가죠? 그럼 용도 지구 건축 제한은 자,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이에요. 설탕 크림이야. 자, 만약에 이걸 법령으로 딱 정해놨어. 법령이라는 건 뭐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 법령은, 법하고 명령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잖아. 법령으로 딱 정해놨어.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을 1스푼을 넣으세요. 법에서 정해놨어. 좋아 안 좋아? 국가가 모든 걸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워낙 자유에 익숙해져 있어. 맞죠? 우리한테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좋아 안 좋아? 홍콩 사태 봤죠? 우리 70년대 80년대 지금 그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우리가 80년대 그 군부 독재 시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요. 지나가면은 젊은 친구들 지나가면요. 무조건 불신금 실려합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했다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가방 열어 보여줬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미쳤나? 왜 남의 가방을 열어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우리를 자꾸 자유를 우리한테서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래 홍콩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야. 홍콩은 좋은 도시 안 좋은 도시요? 아 좋은 도시잖아 홍콩이. 오죽했으면 홍콩 그런 말도 하잖아. 홍콩이 좋은 도시라고. 별들이 소곤되는 그 홍콩의 밤거리는 몰라. 별들이. 홍콩의 밤거리 걸어봤어요. 별들이 막 소곤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직접 뭐 한다고? 직접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커피 마실 때 2스푼 넣는데 나는 안 넣는데 이런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란 놈은 행위 제한을 법령으로 직접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행위 제한을. 그래서 대부분 네가 알아서 해. 자, 그러면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이번 진도에서 뭐만 알고 갈까? 대부분 뭘로 정해? 조례. 조례로 정한다면 우리는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좋지. 공부 안 하니까 조례로 하는 건 공부 안 한다며.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며. 그런데 모든 용도지구가 조례로 다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법령이 직접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그걸 물어보겠지. 우리 집에서는 그걸 물어보겠지. 요번에 또 그걸 물어봤어. 그걸 물어봤어. 용도지구 중에 법령에 직접 정한 걸 물어봤어. 우리 국회법에서 하는 거. 한 번도 또 안 나왔던 걸 물어봤어.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건축자 물어보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용도지역에 아까 21개 있었지? 그러면 그 21개마다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죠, 법령에? 우리 보고 그걸 외우라면 외울 수 있어, 없어? 나중에 기본서 보세요.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돼. 무슨 지역에 뭐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은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포기할 거는 당연히 포기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는 우리가 그 목표가 60점이잖아. 60점. 100점 받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걸 안 해버리면 그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어쨌든 용도지구도 건축 제한을 알아봤고 대부분 뭘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안 정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거는 나중에 해도 다 알아. 나중에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지구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을 보죠. 자, 용도지역 지구 봤으니까 이번에는 용도구역을 봐야 되는데 용도구역도 역시 뭐다? 쫀이다.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대상과 절차 그리고 뭐 행위 제한이 목적이다. 똑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잘 언급을 안 했는데 다행이다 생각을 했지만은 또 우리 시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신경 쓰지만 용도구역은 우리 시험에서 뭐 매년 출제가 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종류 정도는 일단 알아야 돼. 이미 종류 안다 그죠? 뭐 알아? 개도 시수 아까 6번이 뭐였지? 요 5개를 우리는 용도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와는 달리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요. 종류가 요거밖에 없어. 3번도 안 돼. 응? 그래서 이름 정도만 한번 읽어보고 갈까? 걔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시가와 조정 먼저 나와 있네.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3번에 뭐가 있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4번에 뭐가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5번에 뭐가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뭘 보신 거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걸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보셔야 돼? 요걸 봐야지. 근데 우리 교재는 요게 아니고 요게 먼저 나와 있네. 요게 먼저 나와 있네. 아시겠죠? 그 5번이 뭔가요? 170페이지였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요거는 또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